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 전문가 강백호입니다. 12월 2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지난주는 2019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대상경주가 펼쳐졌죠. 그랑프리 대상경주. 강백호의 왔다 왔어 일요경마 왔다 왔어 경마 그 방송에서 문학지프의 샵노커를 때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배당이 짭짤하게 나왔죠. 거의 30배가 넘게 나왔는데 최근에 2016년도에 서울마필 크릴업조이가 우승을 하고 2년 동안 부산 19조에서 우승 그랑프리 대상경주를 모두 가져갔는데 올해에는 판도가 바뀌었죠. 우승이 문학지프, 2차기 샵노커, 3차기 청담도끼 이렇게 서울마필들이 1, 2, 3등을 싹쓸이를 하면서 서력전을 펼쳤습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이 부산, 서울 오픈 경주로 펼쳐질 때는 거의 부산 마필들이 우세를 보였으나 작년도부터죠. 2018년도부터 서서히 대상 경주의 판도가 서울 마필들이 좀 우세한 그런 경주가 펼쳐졌습니다. 또한 2019년도도 다 끝났는데요. 2019년도에 대상 경주가 오픈 서울, 부산 총 19개가 펼쳐집니다. 그 가운데 서울 마필들이 우승컵을 몇 개 들어 올렸는지 아십니까? 무려 15개가 15마필들이 모두 서울 마필들이 거의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꼼꼼히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예전에는 2017년도까지 그러니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신마 구입이 부산 마주들이 좋은 말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부터는 오히려 서울에 있는 마주들이 좀 더 좋은 마필들을 구입을 하면서 판세가 조금 서울 쪽으로 대상 경주가 많이 기울어졌는데요. 2020년 내년은 경자년 쥐띠해입니다. 자, 과연 부산과 서울에서 어떤 마필들이 신의 마필들을 많이 좋은 마필들을 구입을 해서 잘 훈련을 시켜서 내년도 대상경주 판도가 가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분간 부산 마필보다는 내년도에도 서울 마필들이 조금 유리해 보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그 금요경마에서 부산 금요경마 최근에 부산 금요경마 현장에 나가보면은 제가 거의 경마 팬들이 없습니다. 매장도 거의 반뿐이 안 차고 최근에 경마장도 매출이 줄었다고 울상인데 저희 역시나 또 주위에 계신 경마 팬들도 많이 경마장을 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경마에서 999가 3개 터졌고 또 일요교차 마지막 경주에서까지 또 100배가 넘는 막건이 터지면서 좀 배팅을 하시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 서울 과천 경마장에서도 토요 경마에서는 몇 개 경주 또 잔잔한 배당이 나오다가 한 번씩 고배당이 나왔는데 이번 주는 2019년도가 2주뿐이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서울 경마장 마지막 경마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주에는 과천 경마장이 쉬고 또 다음 주 금요 경마가 원래 부산 경마장이 휴장인데 지난주 문중원 기수 사망사고로 인해서 보전 경주가 있죠. 12월 초에 못 뛴 보전 경주가 12월 20일 금요경마에서 펼쳐지는 만큼 부산 경마는 12월 내내 풀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서울 경마장은 앞으로 2주, 이번 주와 다음 주를 끝으로 그 다음 주에는 휴장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각 마방에서 가용할 수 있는, 출전할 수 있는 마필들은 월요일 날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 출전도 수도 더 많아졌고 또 겨울철 경마답게 서서히 배당도 많이 터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역시도 지난주의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빨갱이 저배당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배팅 전략을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 쪽으로 배팅 전략을 세우는 것도 유리할 수 있는 12월에 2주차 경마 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역시도 강백호가 2주 동안 훈련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필, 또한 승부 의지가 높은 마필들을 새벽주교 럭키세븐 마필들을 설명을 드리는 만큼 참고를 하셨다가 현장에서
배팅 마법 활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12월 2주차 강백호의 럭키7 첫 번째 마필 출발합니다. 자, 10조의 외산 1등급 글로벌 캡틴입니다. 12월 15일 일요일 11경주 1등급 1200m 핸디캡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마지막 경주에 펼쳐지는데요. 이 마필은 데뷔 후 지금까지 10번을 뛰면서 자, 우승을 6번, 준우승 1번, 3차기 2번. 그래서 총 복승률 자체가 70%를 상회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미국산 3세의 순마필인데요. 일단 순발력이 좋고 막판 뚝심까지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원래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었는데 경주 당일 유승환 기수가 부상을 당해서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1400m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을 보내놓고 곱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 직선주로 해서 선두권까지 선두를 나섰지만 막판 멀로 기수한테 덜미를 잡히면서 아쉽게 2차기에 머물렀던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의 이후 이번에 우전 구절 좌상 약간의 다리가 뭐 그렇게 큰 병력은 아닌데 좌상 병력으로 인해서 7주 만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하지만 이 마필은 지난주부터 유승환 기수가 보조주로죠. 그러니까 외주로 내주로 그리고 공원 안쪽으로 약 한 10m 간격을 두고 있는 그 보조주로에서 뭐 실전처럼 놔주는데 뭐 정말 말이 좋습니다. 뭐 스피드 탄력, 뭐 나무랄 데 없이 흔히 말해서 훈련 때는 하자를 잡을 때가 단 한 군데도 없다. 다만 이번에는 데뷔 이후 제일로 높아진 57.5kg의 부담 중량을 짊어집니다. 자, 다른 마필들도 부담 중량이 조금은 다 높아졌고 또 상당히 센 마필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마필 자체는 예전에 57kg의 등짐을 짊어졌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또 미국산 순말이고 힘이 좋습니다. 자, 그런 만큼 부담 중량은 조금 늘어났지만 오히려 경주거리는 1200m로 줄여나왔고 또한 유승환 기수가 이번 주에 기승정지 3위를 먹었거든요. 자, 그것까지 유의하고 이 마필을 훈련을 하는 것을 본다라면 뭐 10주에서 되든 안 되든 일요 경마 마지막 경주에서 최선 승부를 던져볼 수 있는 10조의 외산 1등급 글로벌 캡틴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필입니다. 13조의 외산 4등급 본능대로 12월 15일 일요일 6경주 혼합 4등급 1700m의 출전을 앞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초반의 순발력은 상당히 부족한 마필이죠. 또한 직선주로 끝걸음은 좋지만은 매번 실전에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해서 고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또한 직전 경주 1700m 이혁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제가 현장에서 대가리에 붙여서 인기 6위였던 마필을 아주 강하게 때렸던 마필이라 아주 머릿속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앞선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직선주로 해서 내측에서 끝걸음이 좋았는데 거의 다 와서 거의 뭐 목차 정도로 아쉽게 3차기에 머물렀던 마필인데요. 자, 이 마필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1700m 출전을 앞두고 원래는 이 마필을 최원준 기수와 김규배 기수가 훈련을 하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혁 기수가 최근에 기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김규배 기수가 지난주부터 훈련을 하면서 자, 월요일 날 아주 실전처럼 아주 강하게 돌리면서 상당히 승부 의지를 높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주에 김규배 기수가 기승정지인데요. 월요일 날 총 5마리 마필을 훈련을 했습니다. 김규배 기수가. 근데 공교롭게도 김규배 기수가 훈련한 마필이 모두 13조의 마필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형 조교사와 김규배 기수가 동기로 알고 있는데 거의 연배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번 주에 김규배 기수가 기승을 한 외산 4등급 본능대로 직전에 약간의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인기를 모을 수도 있겠지만 또 김규배 기수가 탄다라면 조금은 불안 요소가 등짝이 좀 덜덜하다고 보니까 좀 불안 요소도 있겠죠. 자, 하지만 마필의 훈련 상태는 직전만큼 이상으로 이 마필도 490kg 체격에 맞게 훈련 때 보면은 주폭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초반 발이 느린 게 흠이다. 자, 이번에도 1700m의 출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난주 토요경마에서 강백호가 젠테너리에다가
주력 막건을 때렸는데 그걸 다 와서 강토마에 또 잡히는 바람에 30배 막건을 그냥 눈앞에서 놓쳤는데, 자, 노익장 기수 김규백의 기수가 좀 기승을 하기를 바라면서, 조금 덜 팔리겠죠? 김규백의 기수가 기승을 한다면. 자, 13조의 외산 4등급 본능대로, 자, 막판 역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필입니다. 20조의 외산 4등급 탭 패션드 12월 14일 토요경마 마지막 13경주 1200m의 출전을 앞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조재로 기수가 기승을 훈련을 하고 또 조재로 기수가 기승을 한 마필이라 제가 현장에서 대부분 20조 마필들은 김효정, 이동화 기수가 훈련을 하는데 직전 경주에는 조재로가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나름 승부 의지가 높겠다 생각을 하고 직전 경주 현장에서 제가 1600m를 처음 뛰어본 마필인데, 그때 당시 현장에서 제가 대가리를 놓고 때렸습니다. 그때 당시 현장에서 인기 6위 정도의 마필이었는데, 이 조재로 기수가 앞선에 빠른 마필들을 만났고 또 1600m를 처음 뛰어보다 보니까 시종 자리를 못 잡고 맨 뒤에까지 밀렸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직선주로 해서 앞선 마필 다 보내놓고 내 측에서 파고 들어오면 뭐합니까? 경주 끝났는데. 그러고 4차. 저도 여기다 막건 사고 좀 손해를 봤는데, 자, 이 마필이 이렇게 직전처럼 못 뛸 마필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동화 기수. 원래 이동화 기수가 전담 기수거든요. 또한 이번에는 경주거리를 1200m 적정거리에 출전을 하고 있고, 자, 지난주 아주 이동화 기수가, 최근에 이동화 기수가 입상률이 조금 주춤하고 있죠. 자, 하지만 이동화 기수의 전용 자가용 마필이라고 볼 수 있는 외산 4등급 탭패션더, 지난주 아주 내주로 해서 실전처럼 아주 강하게 놔줬고, 월요일 날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주 세게 놔주지는 않았는데요. 내주로 길게 구보로 타주면서 걸음은 좋습니다. 자, 이번에 거리는 줄여들었고 또 초반에 발빠른 마필도 많습니다만도 직전처럼 뒤에서 광 밟고 자빠져 있지 말고 좀 빨리만 붙어 나온다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0조의 외산 4등급 탭 패션드가 되겠습니다. 자, 21조 마필입니다. 자, 국산 6등급 루이사라는 마필입니다. 자, 10월달 주행조고 검사에서 이현종 기수가 그때 당시 11번 게이트였거든요. 근데 초반 스타트도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있어서 시종 3, 4코너까지 주행조고 검사를 외곽 주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직선 200m에서 채찍을 대자 상당히 채찍 반응도가 좋은 모습 속에 라스트 탄력이 좋았던 마필인데요. 자, 이 마필은 11월 23일 날 데뷔전을 등록을 했었으나 우전지 파양, 앞다리 저름으로 인해서 출전이 취소가 됐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혈통적 값어치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일본산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일본산 혈통을 지닌 페더럴 리스트라는 혈통을 지닌 마필입니다. 자, 이 대표적으로 부산과 서울에서 최근에 잘 뛰고 있는 마필 중에 17조의 명품 축제, 또한 부산에 있는 맨 오브 더 필드, 거기에 스마일걸과 톱 오브 더 월드, 뭐 이런 마필들이 최근에 실전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잘 뛰는 마필은 아니지만 꾸준히 착순 이상으로 뭐 입상도 하고, 또 명품 축제 같은 경우는 벌써 2등급까지 갔거든요. 지난주에 명품 축제 추천드렸다가 개망신 당했습니다만도, 잠깐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엇나간 얘기인데, 명품 축제가 지난주에 대가리 팔리고 못 왔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직선에서 재갈을 물지를 못했습니다. 이 박태준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그러면서 마지막 인코스에서 올라오기는 왔는데 뭔가가 탄력이 예전 같지가 않았죠. 그게 그 이유인즉슨 재갈을 물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 입상에 실패를 했는데 뭐 그 정도의 혈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우전지 파행으로 이번 주에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인데요. 뭐 지난주부터 관리사 위주로 아주 세게 놔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재력이 풍부한 마필이고 또 10월달 주행조교 검사에서 기본기가 탄탄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고, 자, 관리사 위주로 강약 조절을 하면서 지난주부터 아주 조교는 뭐 세게 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실전에서 데뷔전 의지만 보인다라면 승산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마도 현장에서는 뭐 편성을, 국산 6등급 경주는 편성이 좀 짜여져 봐야 알겠지만 주행조기 검사라든지
또 혈통적 값어치라든지 마필의 생김새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실전 능력이 아주 빠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1조에 국산 6등급 루이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필입니다. 25조에 국산 4등급 빅토리킹 12월 14일 토요경마 11경주 1700 별정 방식에 출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마체가 크지 않은 445kg의 포입형 마필. 요거는 제가 몇 번 정도는 그 새벽 추천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던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 1300m에 출전해서 현장에서 문성혁 기수 11번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출발은 뭐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있었지만 외곽에서 스타트 능력은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성혁 기수가 참 말 타는 거 보고 정말 실망을 했던 게 뭐냐면 아무리 외곽에 있어도 그 외곽을 돌 게 아니라 좀 모래를 맞추면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시종 외곽을 돌면서 직선 4코너까지 거의 남들은 1300 뛸 때 얘는 1400을 뛰듯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참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복귀를 봤는데 이번에도 출전 주기를 좀 짧게 잡고 나왔습니다. 마체는 좀 적지만은 근성은 갖추고 있고 이번에는 월요일 날 자, 유승환 기수가 25조에서 훈련을 하고 기승하는 마필들이 입상률이 높은데 예전에 멀로 기수도 타봤던 마필이고 뭐 최근에 이상혁 기수가 1300에서 직전 경주에는 입상을 했고 또 직전에는 개발을 보였던 마필인데 출전 주기 좀 빠르게 잡고 나오면서 월요일 날 유승환 기수가 직접 고삐를 틀어잡고 자, 소속조 마필이죠. 국산 3등급 브랜던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그 녀석과 실전처럼 외주로 해서 아주 강도 높은 병합훈련을 하면서 뒷직선까지 길게 탄력을 유지하면서 브랜던한테도 밀리지 않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출전한 같이 동반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들 토요경마 11경주에 4등급 마필 고만고만하기도 하고 또 직전 경주에 잘 뛴 마필도 많이 출전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빅토리킹은 인기 5위 정도 내지는 더 밖으로도 밀릴 수 있을 정도로 팔릴 마필입니다. 하지만 등짝을 유승환 기수로 보강을 했고 또 새벽훈련 시 국산 3등급 브랜던이라는 마필과 병합훈련 시의 탄력이라면 충분히 입상 내지는 순위 상승 이상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꼭 한 구멍 정도는 배팅권에 넣고 가셔야 될 마필 25조에 국산 4등급 빅토리킹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마필이죠. 31조에 외산 4등급 크린업 샤인이라는 마필 12월 15일 일요경마 7경주 혼합 4등급 1000m 핸디캡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크린업 시리즈의 한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2016년도에 크린업 조이가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해서 그랑프리 우승에 성공을 했었죠. 그 민영금 마주의 크린업 시리즈 중에 한 마리. 자, 이번 주 데뷔전을 나서는 미국산 2세 암마필입니다. 마체는 크지 않은 450kg의 마필인데 주행 조교 검사 때 하만식 기수가 최외곽 12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때 당시 부담 중량을 55kg를 짊어지고도 가볍게 선행을 나가면서 경주를 리드를 했고 또 직선 구간에서 접어들어서 별다른 추진 없이도 고삐만 계속 잡고도 마지막 직선주로까지 라스트 탄력을 유지를 했습니다. 결국은 1분 2초 5의 결승선을 통과를 했던 마필인데요. 자, 이 마필이 월요일날 하만식 기수가 직접 훈련을 담당을 하면서 속보를 가볍게 몸을 푼 이후에 자, 구조의 외산 4등급 히든삭스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직전 데뷔 전에 1300을 뛰었던 마필인데 그 녀석은 490kg대가 넘는 마필인데 자, 그 녀석과 병합훈련을 실시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가 않고 오히려 이겨 먹으려고 하는 그런 근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체는 크지는 않은 445kg대의 자그마한 체형을 지녔지만 상당히 강단이 좋은 그런 발걸음을 보이고 있고 직전 주행조검사 때 55kg의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주행조검사를 받았지만 이번에 실전에서는 부담 중량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52kg의 등짐을 짊어질 겁니다. 요번에 일요일 7경주 혼합 4등급 경주가 출전 두수가 19마리입니다. 제발 좀 출전을 하기를 기대하는데 워낙 직전 경주에 잘 뜬 마필들이 있습니다. 1분 9초대 아니 그냥 59초대의 마필도 같이 출전을 하고 있고 또 거의 1분대 아주 발빠른 마필도 출전을 하고 있는데 주행조구 검사의
발걸음이라든지 또 새벽 훈련 시에 발걸음이라면 인기마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거다. 저는 데뷔 전 의지만 보인다라면 충분히 가능한 마필, 바로 31주의 외산 4등급 클린업 샤인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9조의 국산 4등급 탁트인이라는 마필입니다. 12월 14일 토요경마 8경주 국산 4등급 1000m 핸디캡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데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죠. 단 한 번도 2착 밖으로 밀리지 않았다가 직전 경주의 농협중앙회장배 대상 경주 상대가 상당히 셌죠. 룰러블레이드, 거기에 최강팀, 지난주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2주 전에 거기에 우승한 마필들과 같이 뛰었는데 그때 당시 외곽에서 이동화 기수가 9번 게이트였나 그럴 겁니다. 안쪽에서 룰러블레이드, 최강팀 이런 마필들이 막 밀고 나가니까 외곽에서 자리도 못 잡고 주눅이 들었죠. 한마디로 워낙 센 놈들을 만나다 보니까 명함도 못 내밀어보고 결국은 앞에도 나가지 못하고 7착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 약간의 골마겸 여파와 산통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출전 주기를 조금 길게 잡고 나왔습니다. 7주 만에 출전 주기가 조금은 길어졌는데 이번에는 적정거리라고 볼 수 있는 1000m의 출전을 앞두고 있고 또 이동화 기수가 지난주부터 약간의 산통기는 있었지만은 상당히 스피드 위주로 훈련을 하면서 이 마필은 전형적으로 스피드형 마필답게 훈련할 때 이렇게 민다라든지 이렇게 채찍을 댄다든지 그런 동작이 없습니다. 오로지 고삐를 딱 눌러 잡아도 마필이 아주 그냥 물고 뛰려고 하는 그런 스프린트형 그런 새벽 훈련 시에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도 이번에 4등급 출전 두수는 이 토요경마 8경주에서 제가 알기로는 10마리인데요. 모두 앞에 나가야지 더 뛰는 마필이고 또 승급전에 발빠른 마필도 아주 많습니다. 한 거의 선행권 마필들이 4마리 정도가 초반 선두권 자리 잡기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래도 직전 경주에 농협중앙회장부에 센 놈들이랑 뛴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들은 승급전이고 이제 아직 어린 마필들이다 보니까 자, 이동화 기수가 초반에 문짝이 딱 열리자마자 눈썹이 휘날리도록 아주 앞선 전개 선행만 나온다라면 그냥 1000m 정도는 제가 봤을 때 한 바퀴 승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49조의 국산 4등급 탁트인 제발 이동화 기수 한번 우승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자 강백호의 12월 2주차 럭키세븐 마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아마도 연말이 다가오면서 서울경마장도 이번 주 다음 주를 끝으로 2019년도를 마감을 하는데요. 매년 느끼는 거지만 연말 경주에는 상당히 좀 배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경주로를 놓고 본다라면 상당히 빠른 레이스 거의 추입형 마필들이 힘을 한번 써보지 못하고 거의 앞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주에 출전하는 마필들도 되도록이면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을 주력 공략을 해야 배팅을 하시는데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 출전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강백호는 남은 시간 마필의 전력과 훈련과 복귀와 능력을 꼼꼼히 체크한 이후에 다시 한번 돌아오는 경마방송을 통해서 강백호가 입상권 마필 짚어드리는 만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조금 기온차가 심한데요.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고 돌아오는 경마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행복하고 즐겁고 웃을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